북한의 풍선 살포는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무려 200개가 넘고 전국 곳곳에서 발견돼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외교안보팀 김재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이 풍선이 어디까지 날아간 겁니까? 네, 접경 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경기 평택과 광주, 용인부터 전북 무주, 경남 창원까지 북한에서 거리가 상당히 먼 곳까지 날아갔는데요. 특히 서울에서는 도심의 초등학교 앞이나 교회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곳에서도 풍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재 북에서 남으로 부는 바람이 부는 계절이라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내는 건 북한 김정은 일가의 실상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대남 전단 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올해 4월부터 일부 대북 단체들이 북한에 보낸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으로 좀 풀이됩니다. 네. 예전에는 보통 풍선이 터지면 그 주변에만 전단이 떨어져서 북한으로서는 수거가 어렵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북쪽으로 보내는 전단 살포 풍선의 기술이 발달해서 스마트 풍선이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전단을 계속 뿌리면서 북한 지역을 관통을 하거든요. 풍선 하나만 보내도 수많은 전단이 북한 전역에 떨어질 효과가 있거든요. 전단이 북한 전역에 살포된다고 하니 북한에게는 눈에 까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건 스마트 풍선이라고 하고, 그럼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이 전단을 뿌립니까? 북한이 전단을 보낼 때는 생각하시는 그대로 통상 중국산 라텍스 풍선을 이용하고요. 그 안 비닐에 내용물을 넣습니다. 네. 보통 전단 풍선은 일반적인 풍선과 타이머를 달아서 보내는 방식 두 가지로 추정되는데요. 그냥 매달아서 보내는 경우에는 땅에 닿거나 시간이 지나서 터지게 되고, 타이머는 특정 시간대에 풍선이 찢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북한이 대남 풍선 살포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200개가 넘는 풍선이 대대적으로 살포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2016년도에 오물 전단 풍선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차량이나 주택 지붕에 떨어져서 차량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약 260여 개 정도의 풍선을 포착했다고 하는데 인적이 드문 산속이나 수거가 안 되는 곳까지 포함하면 5배 이상의 풍선을 살포했을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로 전단을 살포한 거는 남북 관계사에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측에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김재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